소마 50일입니다. 오랜만에 보자마자 리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 방송에서 그 기본적인 설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스포일러라고 느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그런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 바라고요. 만약에 스포일러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 계시다면 방송을 듣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본 영화는 알리 아바시 감독, 에바 멜란데르, 에로 밀로노프 주연의 경계선이라는 영화입니다. 일단은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계선이라는 영화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합작 영화예요. 일단은 이 영화를 본 시점은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에 CGV 아트하우스 용산에 있는 아트하우스의 박찬욱관에서 봤습니다. 지금 그 시점에는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이 별로 없어서 저희 집에서는 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극장까지 가서 보고 왔어요. 일단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될 이름은 원작자입니다. 이 원작자의 단편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한 거고요. 이 원작자는 렛민의 각본가이기도 한 욤 아이비데 린드크비스트입니다. 그 렛민이라는 영화의 정서를 기억하신다면 경계선이라는 이 영화의 정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실 것 같아요. 서늘하면서도 서글프고 따뜻하기도 한 뭐 그런 이야기죠. 일단은 경계선이라는 영화는 이 스포일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롤이라고 하는 설정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신화에 해당되는 존재죠. 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괴물의 일종이고 보통은 트롤 하면은 이제 악당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. 뭐 트롤 헌터라는 뭐 그 모큐멘터리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경계선은 이제 그런 영화는 아니고 아까 언급됐던 렛미인처럼 이 주인공인 티나라는 여성이 이 출입국 세관 직원이에요. 이 출입국 세관 직원인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. 이 여성은 범죄의 냄새, 일종의 뭐랄까요, 사람의 그런 수치심이라든가 뭐 공포라든가 그런 감정을 냄새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배가 들어오는 이제 입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읽고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잡아내죠.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맨 처음에 첫 장면에서 잡아내는 인물은 미성년자인데 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남자가 이 여성에게 되게 못생긴 게 나를 잡아놨다. 저런 애들이랑은 말도 섞으면 안 된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. 그 이야기를 이 티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. 이 티나라는 여성은 사실 직장에서도 뭐 엄연히 뭐 출입국 세관원 직원이니까 엄연히 이제 공무원에 해당될 텐데 뭐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. 그 아주 사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이고 집에 돌아오면 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롤랜드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도 이 여성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. 그냥 이 남성은 걔를 기르고 이 여성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거죠.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티나가 파파라고 부르는 티나를 키워준 아빠에게 이제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.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티나가 어느 날 갑자기 좀 특별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. 그 특별한 냄새의 주인공은 티나와 같은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보레라는 인물이죠. 두어 번째 되는 지점에서 이 남성을 그 남성의 이제 냄새를 맡고 티나가 이제 검색을 하는데
이 티나는 에, 특별한 냄새를 맡지만 뭐 특별한 범죄 흔적을 찾아내지 못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몸수색까지 하는데 그가 그의 몸을 본 이제 동료 직원이 이 남자의 몸은 여성의 몸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뭔가 이 티나와 보레의 특별한 그런 이종의 다른 종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아까 얘기했던 트롤이라고 하는 종족과 연관이 됩니다. 이 경계선이라는 영화는 어느 판타지의 영역에 해당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판타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적 판타지들 같이 영화를 풀어가 나가지 않습니다. 모험물처럼 풀어가 나가지 않습니다.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티나라고 하는 이 여성의 감정에 따라가는 영화입니다.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여성이 이 보레라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인데 되게 과감한 표현, 성적 표현들도 담고 있어요. 근데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 이 두 존재의 육체성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게 무슨 뭐 관능적이거나 그런 표현으로 담아내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관능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하여튼 그런 표현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러브씬 같은 뭐 느낌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는 장면들이에요. 이 초반부터 영화는 티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자연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놀랜드라고 하는 그 남자친구는 개를 세 마리 키우면서 무슨 애견 대회 같은 데를 나가는 거를 뭐 업으로 삼고 있는 남자인데 개들은 티나의 냄새를 맡으면 미친 듯이 짖어댑니다. 반면 티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들이 있는 집이라는 공간보다는 바깥에 있는 공간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무슨 여우라든가 아니면 술록 같은 야생동물들과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로 보여주죠. 영화의 한 장면에서 임산부를 태우고 가던 티나가 민감하게 뭐 별 흔적을 느끼지 못한 인간 커플들에 비해서 지나가는 술록들의 기척을 느끼고 그들을 기다렸다가 떠나가는 장면들이 나와요. 티나는 매우 뭔가 다른 종족, 이 야생성을 지닌 존재인 거죠. 그런데 그런 티나 앞에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티나 앞에 이 보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. 이 보레라는 인물은 조금 더 티나보다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있는 종족이고 그 인간에 대한 좀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한 그런 존재예요. 그래서 티나의 그런 자기의 종족성을 일깨워주는 인물이고 결국은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존재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풍경들이 이 침엽수림이 짙은 이 정서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고 이들의 사랑의 행위는 그 집 공간이 아니라 이 숲을 통해서 펼쳐지는 공간입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어울리기 힘든 존재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죠.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은 이들의 뭐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보레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반감이라고 하는 측면은 또 영화의 다른 장면 속에 등장하는 이 영화에 시작되고 있는 다른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는 어떤 범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이기도 하면서 판타지이기도 하면서 범죄이기도 하면서 범죄 드라마이기도 하면서 스릴러이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한때 엉켜져 있는 영화인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인간의 손에서 자란 티나라는 존재가 그 자신의 도덕률의 기준을 넘어서는 존재인 보레라는 인물과 사랑에 빠지고 그 보레라는 인물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나아갑니다.
근데 이 종족성,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, 이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종족성, 트롤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 종족성과는 또 위배되는 면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선뜻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점 자체가 티나라고 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떤 것이 옳다, 그러니까 이제 영화 서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.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는 영화는 관객들에게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감정을 선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우리가 이제 렛미인에서 뱀파이어 이야기를 보면서 인정할 수 없는 뱀파이어의 모습이지만 또 그 존재 자체가 슬픔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이 티나와 보레에게서도 느껴지는 면이 있는 거죠. 그런 기묘한 도덕률에 줄타기 위해 위치하고 있는 존재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선택의 요지를 주는 그런 서스펜스가 이 경계선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. 이 영화는 놀랍게도 리얼리즘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. 뭐 다큐멘터리적 기법, 핸드헬드 카메라 이용한 상황, 그 다음에 뭐 가감 없이 쑥 들어가는 카메라의 모습들, 뭐 벌레를 먹는다거나, 뭐 성관계의 장면들에 대해서 그대로 묘사를 해버린다거나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뭐 그렇게 뭐 추악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참 신기한 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영화 갖고 있는 좀 슬픔을 머금은 정서가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. 이 영화의 감독인 알리 아바시는 뭐 그 전에 영화 공포 영화, 호러 영화를 한 편 연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고요. 어, 이 분은 일단은 이란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트롤이라고 하는 존재가 느끼는 이방인성의 느낌들은 사실은 뭐 판타지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낯섦, 뭐 그다음에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대리적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그런 은유겠죠. 이런 느낌이겠죠.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는 영화는 참 영화를 처음 보고 났을 때는 이야기 자체의 그런 각본 능력으로서의 독특한 느낌들이 일단 돋보인다고 한다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두꺼운 분장으로 가려져 있는 배우들의 그런 서글픈 정서들 그런 느낌들이 아주 생각보다 아주 잘 살아있는 영화라서 아주 독특한 영화적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경계선이란 이 영화를 뭐 사실 뭐 누구나 온 가족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전혀 아니지만 성인이라면 성인이라면 일단은 좀 마음을 좀 편히 넓게 가지시고 이런 이종의 세계 이런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아주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계선이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. 뭐 이상 소망 50일이었습니다.